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주말이면 청년들도 모이고 하는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주 대구 유세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에 이 문제가 호남 민심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표상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세를 몰아서 이준석 대표는 호남 지지율 30% 이상을 목표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다시 충남 거쳐서 그 호남으로 간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광주 전남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다시 윤 후보가 호남으로 가네요. 굉장히 큰 공을 들이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은 예. 호남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자동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죠. 그런데 만일 호남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오게 되면 그건 다른 지역의 지지의 가치보다도 표 등가성은 같지만은 실질적인 가치는 2배가 된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후보에게 가야 할 표가 예. 윤석열 후보에게 오게 되면 그만큼 표의 실질 가치는 높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전략적 지역으로 호남을 선택하고 윤 후보께서 자주 호남에 와가지고 공약도 하고 또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충남 거쳐서 익산 가고 군산도 가는데 바로 오늘 광주까지 갑니까? 아니면 내일 그게 되는 겁니까? 내일 목포를 네. 오셔가지고 네. 김대중 정신을 현장하고 예.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약도 있기 때문에 네. 하이도에 아하, 김대중 대통령 생각까지 가는 일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박 2일 일정은 맞는 거죠? 오늘 네네. 내일. 예. 자, 박주선 본부장께서 체감하시는 그 광주 전남 호남 지역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지식층, 젊은층에서부터 확산이 돼가지고 예. 저변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리고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다시 계승한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후보의 인성과 자질이 대통령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뽑기에는 너무 결함과 하자가 많다.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참 DJ 정신 하는데 25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적들, 즉 쿠데타 세력을 품어서 DJP 연합도 만들었고 예.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세력 등을 사면을 시키고 하는 용서, 화해와 포용을 실천했는데 나라 발전 그리고 호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호남에서도 참 DJ 정신을 실천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주장하고 역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층 중심으로 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가 그 30% 이상으로 득표 그 목표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30% 이상이 될지 40%에서 네네. 20%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전하고 다르는 체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예. 정권은 교체해야 되고 호남이 맹목적인 특정 정당에 지지를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윤석열 후보는 예. 일부 지지층 민심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호남을 홀대하고 차별했고 군사 독재 세력이 후신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네.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국 후당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가 됐다 생각이 되고 호남이 그동안에 어려울 고비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지혜를 발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네. 정권을 교체를 하지 못하면 나라도 어렵지만 또 호남도 더 어렵게 된다. 또
또 특히나 네. 국민당 후보에게는 찍을 수 없다는 하는 이야기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국민의힘? 입문한 지 예, 얼마 예, 되지도 예. 않고 네, 국민의힘에 네.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호남이 일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섭섭함 네. 또 잘못된 그 평가 이런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개의 앞에서는 네. 이것은 합당화될 수 없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국후당 말씀하셨네요. 선국후당. 네네. 그 이런 쪽으로 민심도 뭐 어쨌든 체감하시기에는 변하고 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 이런 그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네. 성향의 표출이 아주 많습니다. 왜 젊은층 중심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예.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리 정책 이르기까지 아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세대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칭하고 예. 또 이제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해소할 때가 됐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찍고 호남을 기반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찍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희석이 돼 있고 네. 앞으로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정의로운 생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뭐 그동안 이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었던 단일화요.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와 이제 하지 않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다자구도로 이게 그러면 안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면 가게 될 텐데. 글쎄 참 안타까운 상황이 예. 전개가 되고 있어서 네. 유권자 여러분 특히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정치는 생물이고 예. 또 이제 정권 교체는 안 후보, 윤 후보 다 똑같이 공감했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또 한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한쪽에서 또 설득하고 접촉하고 소통하면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는 생물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분들 다 정권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정권 교체에 서로 부담이 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예. 명제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해서라도 반드시 확실한 승리 또 특히나 입법부를 장하고 있는 민주당 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예.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지 근소한 표차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략 측면에서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이요.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 자, 이게 좀 화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준비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젊은층,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광주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복합 쇼핑몰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외지로 가야 되고 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네. 광주의 품격도 높아질 것이고 광주 시민의 삶 질도 또 높아질 텐데 네.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거고 특히나 광주 이외 지역에서 예. 뭐 복합 쇼핑몰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도 많아질 거고 한데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민 경제, 즉 골목 경제 상권이 죽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갖고 이제 주저질 해왔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품격 사무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복합 쇼핑몰은 필요하고 또 그것이 광주 경제에 도움도 될 것이고 성장 발전에도 큰 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골목 상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골목골목에 편의점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도 지금 근근히 골목 상권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골목 상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우대한다든지 또는 뭐 지역 화폐나 또는 상품권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한다든지 예. 또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의 특징화를 이뤄낸다든지 하게 되면 네. 복합 쇼핑몰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 배려를 좀 하는 정책을 병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더라도 상생 정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현지 광주의 골목 상권 이걸 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발하는 상황 같아요. 물론 네. 그러겠죠. 그러나 복합 예.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예. 전통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돼 있고 예. 특히나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은 우선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신선한 제품이 많고 접근성이 좋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국가에서 좀 배려를 하게 되면 충분히 복합 쇼핑몰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왜 이 복합 쇼핑몰 얘기를 공약을 왜 처음에 그 광주 송정시장에서 했느냐 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반대하는 분 입장에서 특히나 정치권 민주당 쪽에서는 네. 우선 송정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을 뭐 배 아프게 하려고 한 거냐 이렇게 악의적인 학색 정치 공세를 하는데 그래서 광주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송정시장에 있는 공터로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 시민에게 한 공약이지 광주 시민 중에서도 송정시장 상인들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함께 상생 발전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청년 보좌였더라고요. 오늘 이 복합 쇼핑몰 이걸 주제로 해서 뭐 주민들과 대담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죠? 저는 그 이 대표 그 양반의 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아니 제가 그동안에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복합 쇼핑몰이 없는 것 자체가 젊은이들의 문화예술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체력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히는 역할도 하는 것이 복합 쇼핑몰 센터인데 광주 이상에 맞지 않게 왜 그런 거 하나도 없느냐. 광주에 자라난 청소년 문화예술을 즐겨야 할 시민들은 그러면 배제가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젊은 층, 중산층을 중심으로 아마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 광주 시민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봐 뭐 민주당이 이거 그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저도 좀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 취지는 민주당이 맨날 서민을 위한 정당, 서민의 정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합 쇼핑몰이 중산층 이상에게 그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고 서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 않냐는 사실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논리 모순을 시민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는 뭐 정치적인 평가였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복합 쇼핑몰 유치가요. 이게 또 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 시민의 열망이 복합 쇼핑몰 센터 뭐를 설치해야 되고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추진을 해오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라도 보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 혼자 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복합 쇼핑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뭐 설득을 하고 또는 네. 권유도 해야 될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도 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광주 시민에 대한 공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복합 쇼핑몰 이게 한번 무산된 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옛날에 신세계그룹에서 추진하려다가 네네. 광주 시의 반대, 시의회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또 민주당 반대가 있어가지고 무산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산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보호 때문에 그랬었겠죠? 그랬었죠. 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상생 발전의 차원 정책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네. 예, 광주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 또 광주 시의 위상, 네. 성격을 생각해서 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성장의 발판이라는 측면에서 네. 외지인을 유입을 시키고 흡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복합 쇼핑몰 센터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선 국민의힘 광주 전남 선대본부장과 인터뷰했습니다.